손흥민이 아니고 안유진이었으면 전 따라갔어. 연수원 출신인데 진짜 많죠. 배달비 안 보고 시킬 정도.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희 계장입니다. 나이도 말씀 드려야 되나요? 만 29세이고요. 94년생이고 지금 서소문 지점에서는 기업금융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금융 업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법인을 각자 담당자가 맡아서 담당을 하고 그 법인에서 요청하는 발생하는 법인의 뭐 예금 같은 수신 업무부터 해서 뭐 퇴직연금, 외국환 거래, 뭐 신용평가, 대출 업무까지 한 담당자가 쭉 맡아서 담당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나은행 재무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준 대리고요. 입행한 지는 올해로 6년 차 지금 됐고, 저희 재무기획부라고 해서 안에는 뭐 기획팀, ALM팀, 내부회계팀, 성과평가팀, 예산관리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ALM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ALM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은행의 뭐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의 이자 이익을 저는 지금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직원들이 인생 설계, 능력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는 회사로 유명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도 그 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재개발 커리큘럼 되게 잘 짜져 있다고 생각 맞아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글로벌이라든지 뭐 디지털이라든지 분야도 되게 많은데 CDP 같은 거 보면 어떤 과정을 얼만큼 들어야 되는지도 잘 알려져 있고 그 연수는 사실 이제 본인이 원하면 그쵸. 얼마든지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이제 나의 손가락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고 저희는 그 디지털 워리어라고 해서 그쵸. 그 이제 카이스트랑 연계해서 한 학기 정도 연수 보내주는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저 동기 중에도 이제 글로벌 단기 파견 나가는 동기 있거든요. 그래서 꼭 원한다고 하면 그 주재원으로 길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1년씩 단기 파견 내보내주는 것도 좋고 자격증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뭐 저만 해도 처음에 그 지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뭐 어떤 업무를 자기가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어떤 업무를 좋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점장님이 너는 뭐 아직 신입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처음에 뭐 외환 업무도 시켜봤다가 일반 수신 업무도 해봤다가 그리고 뭐 기업 대출도 했다가 수출입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찾게도 해주고 뭐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마다의 실적 압박이 있어서 업무 강도가 다른 회사에 빈긴 편이다. 그런가요? 저는 사실 뭐 지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본인이 처음 맡는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은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해서 압박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은행 하면 영업이다라는 게 워낙 취준할 때부터 그쵸.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진짜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실적 압박은 뭐 생각보다 그냥 이제 전 수신창구 처음 앉아서 근무했었는데 뭐 하다 보면 열심히 그쵸, 자기 하다 업무 그냥 보면. 공부하고 하다 보면 따라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압박을 많이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하나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테크를 잘하게 된다. 어떻게 부자 되셨나요? 아니 그러면 여기 안 그러면 다른 데 저도 이거 친구들이 진짜 뭐 다 물어보는데 네,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결국 부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령받는 지점은 거주지랑 가깝게 배정되나요? 근데 거주지랑 고려를 해주기는 하죠. 해주기도 하고 처음 발령 같은 경우는 제 동기 같은 경우는 거의 통근 시간 30분 이내로 발령을 내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뭐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각자 이제 커리어가 정해지면 조금 거리는 늘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은행에 취직한 사람들은 출근하고 나서 일 시작 전 같이
우리는 하나를 외친다? 진짜 웃기다.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는데 이거 쓰신 분은 지점에서 하시나 봐요.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뭐 실제로 하면 좀 싫겠죠? 그쵸. 힘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보통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이게 같은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무슨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실 루틴이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같이 시작하는 일과는 이제 문 9시 열기 전에 저희 은행 그 직원들마다 시제를 쓰니까 금고에서 직원들 시제 꺼내오고 이제 뭐 중요 증서라고 하는 뭐 통장이나 수표 카드 들어있는 이제 통도 꺼내오고 다 이제 그거 하나씩 나눠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 열리기 전에 뭐 필요하면 지점 회의도 하고 뭐 미팅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문 여는 거 시작을 하고 수신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럼 이제 9시부터 뭐 점심 먹기 전까지 번호표를 이제 호번을 하면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뭐 기업 창구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침에 와서 먼저 하는 일은 전날에 이제 서류 결제 뭐 순서류 있는 것들 뭐 정리해서 결제도 올리고 본점에 이제 저희가 지점에서 서류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발송해야 되는 것들은 다 뭐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지금 아침에 오면 그 전날 뭐 해외에서 이제 송금 들어온 것들 이제 법인이 지급해줘야 되는 것들 이제 쭉 처리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본점이랑 사실 영업점 때랑은 생활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아침에 와서 데일리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전날에 일어난 거래들을 다 본다든지 특이한 거래들이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사실 영업점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문의를 받고 그러다가 뭐 정해진 게 없어서 사실 그러다 보고 정신 차리면 6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가는 게 저의 사실 일과입니다. 저도 그냥 뭐 그렇게 법인에서 갖고 오신 것들 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으러 갔다가 맞아요. 또 와서 정신 좀 차리고 보면 뭐 여신 연장해야 되는 거 뭐 있는지 뭐 기일 관리하고 뭐 신용평가 뭐 해야 되는 거 그때 떠오르는 있는지. 거 하는 거죠. 그쵸. 그때 급한 거 떠오르는 거 이제 먼저 하다 보면 집 갈 시간이 되고 수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시 되면 손님들 이제 문 닫고 손님 가시고 나면 자기 시제 맞춰보고 안 틀리기를 바라면서 신입 때는 항상 오늘은 틀리지 않았겠지라고 저녁 약속을 생각하고 못 잡았어요. 무서워서. 내가 틀려서 못 가게 될까봐. 하나은행에 취직한 사람들은 모두 애사심의 8의 원이라는 문신을 하고 있다? 사실 숨겨졌다. 아니 이게 반팔가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한다. 이게 뭐 아마 프라이드가 그만큼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로얄티가 있으신 편이신가요? 로얄티 있죠. 그리고 사실 로얄티가 가장 컸을 때는 딱 취업 그 합격 소식 들었을 때. 그래요?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첫 월급 받았을 때. 첫 월급 받았을 때. 이게 아무래도 친구들보다 사실 월급이 그래. 한 푼이라도 조금 더 들어오더라고요. 샘솟죠. 그래서 그때 이게 문신이 이렇게 어디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씩 있다. 하나은행에는 괴담이 있다. 예전에 누가 야근을 하던 중 손흥민 한청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손흥민 몇 손흥민? 시까지 야근하면 손흥민 볼 수 있어요? 만약 손흥민이 아니고 안유진이었으면 전 따라갔어요. 새벽 2시에 안유진 나온다 하면 네, 야근할 수 야근합니다. 이게 저희 부장님이나 뭐 어르신들이 이제 라떼는 하면서 얘기할 때는 뭐 10시, 11시까지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6시에 PC오프가 되니까 일을 하다가도 어쨌든 끊고 이거를 빨리 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정말 진짜 부득이하게 야근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희 그 행복한 직장 KPI 있잖아요. 지점장님들이 싫어서 목을 야근하는 매요. 거래. 이거 야근을 많이 할수록 지점 그 점수가 깎이고 성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필수적인 게 아니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 나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쵸.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이다. 저녁 있는 삶을 강제로 살게 된다. 그 다음 거 이거 뭐야? 하나은행은 휴가 시즌에 직원들이 하와이랑 나이지리아로 가서 하나은행에 그래서 누가 쓴 실제로 거지? 나이지리아 다큐멘터리 하나은행 직원이 얼마나 좋았으면 원주민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뭐 아유. 정착을 하신 분이 있나 봐요. 휴가가 많아서 그런 너무 건가? 많아서 너무 길어서 그런 건가 보네. 저희는 또 리프레시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오일을 붙여 쓸 수 있는.
거의 1년에 못해도 두세 번씩은 해외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5일 휴가를 이용해서는 멀리 뭐 미국이라든지 그쵸. 유럽이라든지도 갈 수 있어서 그리고 뭐 사실 분위기도 휴가도 또 이게 다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쓰면 또 KPI. 또 감점, 또 KPI. 그래서 무조건 다 휴가를 소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다만 뭐 당연히 나를 대직해줄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서로 뭐 팀에서 휴가 안 겹치게 뭐 너무 바쁜 뭐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25일, 31일 뭐 이런 것만 피해서 쓴다면 나이지리아 가신 분 한번 뵈러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나이지리아 한번 가야죠. 한번 가야죠. 저 한번 가시죠. 하나은행에서는 부모님 칠순잔치도 해준다는데 실화냐? 뭐 웃을 얘기인가요? 왜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저는 당연히 해주는 건데. 부모님 칠수는 아직 아니고 아빠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잔치까지는 안 해주는데 잔치할 돈을 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좋죠. 오히려 잔치는 안 해줘도 돼. 그래서 환갑 때 뭐 주시고 칠순, 저 내년에 시아버님 칠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칠순 잔치를 해달라고 해야죠. 돈 달라고. 그래서 이때는 뭐 은행이 참 그때 금전적 지원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복지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저희 체력 단련비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맞아. 이제 다들 은행원들 앉아서 이제 일만 하니까 네. 살도 찌고 뭐 이런단 말이죠. 매일만 살 때. 그래서 이제 뭐 헬스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저도 뭐 골프도 했고 헬스도 했고 이러는데 네. 한 달에 뭐 15만 원 선이니까 뭐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되고 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학원 수강비도 나오고 참 이런저런 지원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그 저희 휴양시설이라고 해갖고 뭐 콘도나 호텔 같은 것도 그쵸. 뺄 수가 없죠. 빼먹을 수가 없죠. 지원해주고 그리고 매년 휴가금 주잖아요. 저희 2월에. 그쵸. 그 지원비 나오고 이제 포인트 나오고 해서 뭐 쉬고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쵸. 이제 그만큼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지만 돈은 잘 주는 것 같다. 쿨하게 준다. 하나은행이 하나은행인 이유는 정말 그들이 하나라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사에게 존댓말도 안 쓴다. 존댓말도 안 쓴다? 존댓말도 야자타임 평상시에 계속 존댓말 안 쓰면 다음날 이제 서귀포로 발령나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죠. 회사에서 회식 자주 빠지면 눈치 주려나? 회식? 사실 회식 갖고 고민한 적이 요새는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회식 자체를 저희는 지점에서 진짜 많이 안 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회식 1년에 거의 지점 전체 회식 한 3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1월, 7월 그 정기 인사 발령 때 그냥 떠나는 분들 오는 분들 약간 환영회처럼 하고 연말에 뭐 송년회 한 번 하고 그쵸. 하는데 그것도 저희 지점장님 1차 끝나면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잘 안 하는? 그래서 그쵸. 번개는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맞아. 그냥 뭐 마음에 맞으면 그냥 친한 영업점 직원들끼리 뭐 저녁 먹거나 이런 정도.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친구 약속 잡듯 하는 거라. 그리고 정기 인사나 송년회 정도는 참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사하고 바로 원하는 일 못하고 잘 모르는 영업점에 가서 2년 넘게 일해야 된다니 걱정된다는 분이 계시네요. 그쵸. 충분히 걱정할 수 있죠. 특히나 요새는 뭐 아마 들어가는 게 글로벌로 뽑고 맞아요. 뭐 디지털로 뽑고 이렇게 나눠서 뽑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영업점에 바로 배치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도 영업점에 있다가 지금 본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결국 저희는 영업점을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뭐 맞아요. 단어들도 다 영업점의 단어고 그쵸. 영업점에서 돌아가는 거를 모르고서는 사실 본점에서 더 영향을 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좀 힘든 시기일 수 있으나 힘든 시기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로 들어왔고 저 동기들 중에도 이제 뭐 디지털로 들어온 동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거는 영업점에 가야지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하는 업무는 누구나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회사 어디를 가도 신입일 때는 힘들 것이고 근데 또 걱정이 할 만한 거는 영업점에 갔는데 나 그 수신 창구에서만 뭐 일을 하게 된다거나 막 맨날 입출근만 한다거나 다른 업무를 혹시 못하게 될까봐 그런 근무 순환이 안 될까봐 혹시 걱정을 하시기도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충분히 할 수는 있죠. 뭐 저만 해도 기업금융을 하고 싶었는데 뭐
지점에 가서 바로 수신 창구를 보라 그래서 이게 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은행 업무가 다 돈을 갖고 하는 거여서 돌고 돌게 돼 있어서 대출 창구에 가서도 수신 업무를 알아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본이니까. 네. 예를 들어 손님이 와서 뭐 업무마다 어. 자리를 한 자리씩 이렇게 옮겨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란 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알아야 되는 업무다. 맞아. 그리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사실 업무에 또 경중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뭐든지 잘 배워두면 다 쓸모가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선배님들이 옆에서 다 알려주시고 나의 실수를 다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맞습니다. 이끌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너무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연봉 얼마부터 높다고 해? 그쵸, 연봉 얘기 많이 듣죠. 보통 정규직들이나 전문 계약직들 연봉 얼마일 때 그 업계에서 좀 많이 받는다에 물론 경력 직급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8천 1억? 그리고 요즘은 어디가 많이 주는 편이야? 댓글 보니까 요즘은 하나은행이 많이 받는 것 같던데. 뭐, 뭐 웃음이 나오는 정도? 네. 뭐 확실한 건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뭐 밥 한 번 더 사주고 집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갔고 차를 조금 더 빨리 사고 뭐 배민에서 배달비 뭐 이 정도는 뭐 그쵸, 배달비 안 보고 시킬 아니, 정도. 뭐 영업점에 애 새 키우시는 분 많죠?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쵸. 이게 또 영업점마다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쵸, 성과급이 맞아요. 또 다를 수는 있으니까 밥 사주세요. 밥 사드려야죠. 말만 하세요. 그래서 나나인인데 연수원에서 만난 동기 중에 진짜 내 스타일 있는데 용인에서 밥 한 번 먹자고 해볼까? 연수원 CC 근데 진짜 많지 않아요? 많아요. 이게 많죠. 사실 연수 받을 때는 몰랐는데 다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코로나 때 입행해갖고 21년도였으니까 그때 심지어 연수원에 못 갔거든요. 비대면으로 네. 했었고 다 같이 이제 웹엑스에 8시 반부터 접속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달 동안 내내 집에서만 연수를 들었었어요. 근데도 있더라고. 만날 어떻게 사람들이 사이버 커플 몰라 같은 그래서 거. 만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끼리는 전쟁통에도 뭐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혹시 누구든지, 멘토님들은 뭐 생긴 인연이 없으셨나요? 저는 입행했을 때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지금 작년에 결혼해서 저는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잘 피해가셨네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다. 저는 가족 같은 사이여서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 가족끼리 그러는 거 그랬어요. 아니야. 네이버 지식인도 있네요. 이거는 30대 젊은 주부가 읽어주시죠. 제가 아직 만 29지만 30대 젊은 주부니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젊은 주부입니다. 제 아들이 평소 기력도 약하고 몸이 허한데 신기하게도 부루마블에 있는 장난감 돈만 만지면 귀신같이 혈색이 돌아요. 진짜 애들끼리 하는 게임인데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가 부루마블 대출 회사를 설립했더라고요. 이자도 받나? 돈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니까요. 주적 같긴 하지만 제 눈엔 제2의 워렌 버핏이 대한 아이 같아요. 이 아이 나중에 대기업 은행권에 취직시키면 딱이겠죠? 언제부터 준비시키면 될까요? 대기업 은행권에 계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아들이 은행 간다고 하면 대리님 찬성하세요?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인데 사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인식도 맞아, 그리고 맞아. 저희가 다니면서도 뭐 만족을 하고 다니니까 만약 원한다면 그쵸. 그리고 저도 원한다고 하면 얘가 이상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응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겠죠? 뭐 잘 키우셔서 부루마블 대출 회사도 차리시고 이분도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니까 식사는 워렌 저희랑 같이 한번 이분이 사주셔야겠죠? 한 번만 시켜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에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참 사실 세상에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은행에 오고 싶어 하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선 먼저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신의 재능도 많고 참 꿈도 많은 그 나이에 하나은행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은행에 오신다고 하면 은행은 정말 그 꿈을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고 꿈뿐만 아니라 직장 외적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면접을 끝나고 나와서도 망한 것 같고, 나 대답 잘 못한 것 같고, 준비한 거 진짜 많았는데 내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자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정말 없다라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이란 거는 하다 보면 나에게 또 연이 닿고 기회가 닿는 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한 내 자신을 그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꼭 와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은행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은행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열정과 관심에서는 이미 합격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고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겪어왔던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꿈을 갖고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하나은행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재무기획부 허준대리였습니다. 서준 지점의 안재희 기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